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의 뜻대로 된다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수요는 아직 조금 이제 물음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버거형 프리미엄이 아니고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하죠. 바이낸스 대비해서 미국 거래소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있냐? 지난 10월 정점을 찍고 11월부터는 쭉 음수다, 마이너스다. 뭐 CPI 영향도 조금 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이제 뭐 대세 반등이냐? 또 잠깐 그냥 뭐 조금 그냥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추세가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상승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의 그 크립토 시장은 미국에서 주도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클래리티법, 시장 구조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초안이 나왔는데 약간 들썩들썩합니다. 이자가 어떻게 됐대요? 그럼 또 들썩들썩 하는 거죠. 요거 제가 뭐 재건축 단계별 진척 상황에 비유를 했는데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만큼 미국 주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우리가 뭐 이제 지켜볼 그 지표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죠. 6개월 동안 글로벌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26만 개를 샀다. 신규 채굴되는 그러니까 공급량의 3배를 샀다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들고 있는 수량은 12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60%가 뭐다? 스트래티지입니다. 회사 하나가 거의 뭐 기관 보유량의 거의 60%, 68만 7천 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고래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는 만큼 누군가 많이 계속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이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도 실은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손바뀜이라고 하죠. 지금 주인이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완전 지금도 뭐 이제 드물게 이제 누군가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2017년, 21년과 조금 지금은 같게 보면 조금 어렵겠다. 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많이 할 때, 기관들이 없을 때랑 지금은 이제 전혀 지금 다른 세상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 엄청난 변동성은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걸 조금 약간 줌아웃을 해놓고 멀리서 지켜보잖아요. 우리 24년도 3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이때 흥분이요 대단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그 예전에 무슨 인터넷 매직머니였는데 얘가 무슨 한 개 1억이야? 와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24년 3월 달에 팍 찍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7개월 8개월간 내리 흘러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죠. 제가 이것을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는 뭐 전 세계는 달러로 주로 표시를 하죠. 비트코인 1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지금 여기서 냅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터덕터덕 할 건데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까지 걸릴 줄 몰랐어요. 어쨌든 10만 달러를 한번 돌파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10만 달러라는 것을 지금 다시 넘어서잖아요.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10만 달러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추억의 가격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난 몇 달간 살 기회를 계속 줬지만 항상 그런 경향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사고 싶다. 더 떨어지면 사겠다. 근데 재밌죠. 떨어질 땐 안 사다가 이제 막 가격이 막 올라가면 이제 막 포모가 붑니다. 유럽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비트판다라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목표 그 IPO를 추진합니다. 여기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1분기에
뭐 현재로서는 IPO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트판다, 뭐 비트코인 거래소, 우리가 뭐 잘 들어본 거래소는 아니지만 유럽의 3대 거래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미카 라이센스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뭐 46억 달러, 58억 달러면 뭐 7, 8조 원에 달하는 뭐 몸집이 굉장히 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요,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일본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IPO가 많이 될 것이다. 주식 상장이 될 것이다. 왜? 보니까 일본도 뭐 조기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미국도 중간선거가 있어서 저는 이게 작년에도 IPO 있었죠. 저기 뭐 코인 회사들 뭐 IPO 서클부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유동성이 제가 볼 땐 좀 지연이 됐어요. 딜레이가 됐습니다. 유동성이 원래는 이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의 주도에 국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유동성이 막 그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주요 기업들 AI 쪽으로만 섹터에 몰렸지 않습니까? 대기업 위주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만 몰리다 보니 이게 이제 선택적인 유동성 파티가 있었던 거고 올해부터는 이 은행 대출을 통한 소위 이제 신용 창출을 해서 없었던 유동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유동성과 만난다면 올해는 저는 파급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22년, 3년, 4년, 5년 쉽게 말하면 2020년, 21년 요때 돈을 좀 너무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홍수를 이제 물 빼야죠. 최장기 긴축에 들어갔었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국가 주도, 뭐 선택, 집중형, AI 위주, 대기업 위주였다는 것이 저는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은행 대출 통해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들도 돈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은행도 대출을 더 늘려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춰라. 이건 명목금리,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가는 사실은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뭐 기대치에 맞았다는 거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가 실질금리인데 명목금리,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물가는 어느 정도 뭐 이제 좀 스티키할 것 같아요.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면 은행에 돈 더 받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소너 현상, 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일이 올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러시아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보면요. 국가별로 그 이유는 제각기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어쨌든 크립토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 비전문 투자자에게도 코인 투자를 허용을 할 법의 초안이 지금 마련이 됐다. 그러면서 올 봄에 이걸 주요 법안으로 다룰 거고 코인은 이제 우리 삶의 일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CBDC예요. 이제 디지털 위안화. 요걸로 달러 패권에 저항하는 패권 전쟁을 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국부 유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재까지는 약간 반코인 그리고 친 CBDC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그러니까 뭐 CBDC만 하고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자산 토큰화는 안 할 것이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계속 얘기 드립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서구 경제 제재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좀 필사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탈달러화를 가장 이제 그 깃발 들고 선두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러시아고 중국은 이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도 이렇게 잘 서진 않아요. 양다리를 이렇게 다 걸쳐 놓으면서 실리 위주의 외교.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미국 보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미국을 결국 일본이 먼저 쫓아가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한국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겠죠. 유럽은요. 이게 솔직히 저는 여기에 미래가 있나? 저는 아직도 그 과거에 사는 그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뭐 AI다 뭐 이제 하긴 하는데요. 너무너무 보수적이에요. 뭐 환경 오염 그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그 혁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코인 도시는 전 마찬가지라 봐요. 근데 하긴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조금 그 규제가요. 너무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탈달러 뭐 24년도부터 뭐 23년도부터 뭐 브릭스 플러스 그들끼리 뭐 화폐를 만든다고 하네 뭐 어떤 탈달러화에 대한 그 연합체 거기 이제 구성원들이 막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50년간 체결했던 그 페트로달러 협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연장하자 했는데 사우디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석유와 이 달러를 건드리면 바로 전쟁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탈달러 그 연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진 거예요. 브릭스 이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갈 기세니 얘네들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실은 여기에서 저는 그 이제 달러의 위상을 높이고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 국채 빚도 누군가 사주고 달러 패권 가져가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도권을 회복해야죠. 그 어떤 도구로 썼던 것이 지금도 쓰고 있는 게 고관세 그리고 강달러였죠. 하지만 달러는 점점 약세로 이제 그 넘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활용하면서 그 브릭스를 비롯한 그 반미 어떤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지금은 이제 뭐 가능성 맨날 그 뭐 말만 있지 실제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 저는 그때는 중국이나 인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이제 뭐 홍콩을 통해서만 하고 있죠. 뭐 인도도 뭐 이제 코인이 가능은 한데 규제가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신코인 쪽으로 저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인도, 뭐 러시아가 뭐 튀르키예가 갑자기 막 금을 다 던지고 비트만 산다?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1%, 2% 이런 식으로 국고했다가 조금씩 늘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대량 채택 비트코인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시행까지 몇 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 법안이 실제 이제 시행, 법 통과가 아니고 실제 적용이 되려면 최소 45개의 세부 규칙이 나와줘야 합니다. CFTC에서 이런 규칙까지 다 하나하나 손을 대려면 조율해야 될 세부 사항이 장난이 아닌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법은 차라리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그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근시일에 뭐 1월달, 2월달 뭐 설마 뭐 이제 뭐 그 1분기, 2분기 통과가 돼도 실제는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시행될 가능성. 트럼프 말고 그 다음 정권. 거의 뭐 29년도, 30년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것 같다. 이게요. 스테이블 코인 법도 뭐 25년, 작년에 통과는 됐지만 27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시장 구조법은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장난해.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영화를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사실은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1996년이었는데요. 미국의 통신법이라고 있습니다. Telecommunications Act라고 해서 통신법이 통과됐던 사례가 저는 뭐 생각이 납니다. 96년도에 이 IT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96년입니다.
요때 통신법 중에서도 통신품위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법적인 토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얘기 드리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저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다, 뭐 구글이다, 여기 뭡니까, 뭐 트위터 같은 데서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유해한 콘텐츠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한마디로 페이스북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인스타그램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플랫폼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아마도 막대한 양의 컨텐츠, 이거 해로운 거 많잖아요. 그렇죠? 사기도 있을 테고 거짓말도 있을 테고 뭐 무기를 만드는 이것을 다 검열하거나 또는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지금처럼 클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제 통신법 이 자체도 지금 뭐 전화다, 케이블 TV다, 인터넷 기업 간의 장벽을 다 허물고 이때부터 돈이 이 IT 기업 쪽으로 막 몰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닷컴 버블의 시작은 이 법의 실은 통과였다라고 뭐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치면 96년도 이 통신법이고요. 현재 크립토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니어스법과 시장 구조법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코인은 이 법안이 지금 많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뭐 차이점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96년 통신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소위 IT 회사들, 빅테크들 바로 전성기가 왔습니까? 90년대 뭐 후반 97, 8, 9 가면서 엄청난 버블이 이제 뭐 역대급 거품이 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대 초반 1년, 2년 한 2년에 걸쳐서 버블이 철저하게 붕괴가 됐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대 아마 이제 중반 저 2010년대, 202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다 빅테크, 인터넷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크립토 이 법을 제가 왜 얘기 드리냐? 법이 통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산업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이게 종착지가 아니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부터는 4년에서 5년. 저는 이제 뭐 코인은 뭐 20년까지 안 걸릴까 봅니다. 지금부터 4년, 5년은 너무너무나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법이 통과가 될 때마다 시장은 선반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을 빼고 길게 봐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그 균형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 KB국민카드에서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결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신용카드에 별도의 카드 추가하지 않고 이제 전자 지갑 주소를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코인이랑 신용카드를 이제 그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긁으면 이제 코인이나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우선적으로 결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잔액이 부족하면 이제 신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될 수 있게끔 하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25년 작년 4월 28일에 이미 전 세계 가맹점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비자 카드는 한술 더 뜹니다. 무려 21년도 3월 달에 이더리움 망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이제 제일 뭐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지금 국민카드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을 뭐 결제를 하겠다가 아니고 특허를 이제 막 출원을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입법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보다 그 규제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이제 산업의 속도만큼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미래가 맞다면 선점한 다음에 눌러 앉아 있으면 저는 가장 뭐랄까요? 안전한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
독일의 중앙조합은행이라고 있습니다. DZ뱅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마인크립토 코인 플랫폼, 그러니까 뭐 거래소 하나 차렸다 보시면 돼요. 비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에이다를 이제 초기에 이제 4개를 지원을 합니다. 나중에 더 늘리겠죠. 제가 이제 DZ뱅크 이걸 찾아보니까 700여 개의 독일, 그러니까 중소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이제 중앙조합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자산 규모 1위가요. 도이체방크입니다. 2위가 이 DZ뱅크예요. 여기서 뭐 한다? 코인 거래소 출시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비트, 이더, 지금 라이트코인, 에이다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볼 때 이미 그 코인은, 이 자산은 이미 뭐 법이 통과다 뭐 이걸 떠나서 그냥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다. 오래전에 전 건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초우량 코인들 있죠. 그리고 장기 물량을 많이 가져갈수록 여윳돈으로 빼놓으면 빼놓을수록 저는 이분은 굉장한 실력자라고 사실은 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장기 물량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많으면 좋겠. 그러니까 이거는 5년간, 10년간 나 이 돈 없어도 돼. 이런 돈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비중은. 저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지금 이제 사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쟁여놓는다면 거의 저는 2005년도쯤에 아마존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뭐 저 구글 주식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시총을 아마 기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지금 코인들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다 겪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긴가민가 또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밑에 있는 코인들은 의미가 없냐? 있죠. 그 코인들로도 최대한 큰 익절을 가져가서 그 수익으로 나중에 또 기다렸다가 비트, 이더 뭐 계속 뭐 올라가기만 합니까? 뭐 이제 주춤주춤 할 때 더 많이 이렇게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외칩니다. 될 때까지, 잘릴 때까지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얼간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이게 뭐 그 영어로 저크라고 하던데 어찌됐건 곧 교체될 것이다. 뭐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모든 경제 정책, 그의 어떤 뭐 공약들 있죠.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면 좋을까요? 코인 투자자로서 좋을까요? 이건 굉장히 저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케빈 해시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장 예스맨이라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겉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금리 인하 뭐 정말 뭐 엄청나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막 시장에 풀어내면 이게 정말 좋을까요? 저는 그의 뜻대로 되면 될수록 단기적으로는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뭐 매체랄지 지표들을 보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24년도 11월 그때 트럼프 랠리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좋았잖아요. 단기 폭등 뭐 이게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많은 그 다음에 1년 지금 넘게 횡보 조정, 폭락 횡보 조정 계속 되는데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선거 때문에 이걸 이제 바짝 당겨가지고 폭등을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 그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봤습니다. 그의 의도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노골적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유동성 파티하자. 규제 완화하자. 돈 풀어서 뿌리자. 지원금 뭐 관세 나눠주자. 세금 깎아주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AI 패권, 뭐 그다음 저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그래도 그 미국을 위해서 지금 사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선거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이게 그의 의도입니다. 사실 돈을 안 찍는 국가가 없어요. 다 찍어요. 한국도 찍고 일본도 찍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게
그 돈 많이 찍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더 찍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뭐 안 찍는 데는 없어요. 문제는 그럼 뭐냐면요. 돈을 찍는 속도예요. 금리를 내리는 그 정도입니다. 횟수고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게 이 속도와 정도를 그 모더레이트하게 좀 그냥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과유불급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바짝 당겨가지고 그냥 이게 단기적으로만 보면 나중에 큰 재앙이 당연히 이건 뭐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버블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바짝 당기는 거죠. 우리가 신용대출 뭐 마통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당기는 거잖아요. 미래의 것을 다 좀 당겨서 지금 한 방에 그냥 승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뭐 이게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냉철하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걸 바라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뭐 장기 물량 이건 그냥 그 냅둡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에 빼버렸고 그 나머지 물량들 있죠. 저는 올해 전부 다 팔고 조금 쉬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모릅니다. 단 언제 그럼 다 파냐? 제2의 트럼프 랠리가 나와줘야죠. 그게 뭐 트리거가 뭐 IPO 뭐 스페이스X가 진짜 될 수도 있고 뭐 클래리티 법 그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제2의 트럼프 랠리가 쭉 이제 퍼져주고 RSI가요. 24년도 11월 달 그 도지코인 제가 그 봤는데 제가 한 달 이상을 90을 넘어가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던져야겠다. 익절해야겠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불고 있는 금이다, 음이다, 이 상승률 보면 금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삼성전자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이 드실까요? 그 반대죠. 비투로 지금 아니면 언제 막 하면서 은행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대요. 뭐 하느라고? 주식 투자하느라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이제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던 미국의 제조업 ISM 여전히 뭐 48 뭐 될까 말까 하고요. 달러 인덱스 99.2 정도 됩니다. 아직 되게 높아요. 저는 이거 90까지는 떨어져 줘야 된다 봅니다. 최소 뭐 90대 초반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직도 59.2입니다. 너무 비트코인 지금 세요. 이러면 이제 그 경직될 수가 있어요. 알트가 많이 쭈그러져 있는 거고 코인베이스 앱 순위도 지금 많이 위로 올라와서 32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죠.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